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혹시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 이번 달에도 또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활비, 세금,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 항목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추가 지출까지 겹치면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줄어들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출 항목들을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달 내야 하니까 그냥 내야겠지 하고 넘기던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새롭게 손질 중인 정책들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예전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느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챙겨가시길 바라요. 먼저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사실상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분들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야 하는 이 자동차세는 사실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1월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데, 만약 올해 1월에 놓치셨다면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연세액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약 3.7%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고 6월에는 2%대, 9월에는 1%대 정도로 할인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난 올해 바빠서 1월에 못 냈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월, 6월, 9월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그 중에서도 3월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 측면에서는 가장 이득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할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이겠죠. 3월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에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동일하게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니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연세액을 납부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나는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을 것 같아서 부담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 대체로 0.8% 정도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예외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카드 납부 후 할부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자동차세는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위택스나 각 지자체의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할인율이 꽤 쏠쏠하기 때문에 굳이 왜 지금 내야 해? 라고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 미리 내면 할인되니까 그렇지 하고 당당하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혹은 1번 내고 마는 것이라서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매년 꼬박꼬박 갱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예전보다 꽤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2,4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각종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비 청구나 부풀려진 합의금 같은 부분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억울하게도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은 강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근육통이나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인데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료 기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실제로 이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 측에서 지급 보증을 중단할 수도 있으니 부정 청구나 과잉 치료가 제법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의 모든 사고,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던 문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점이에요. 중상 환자라면 앞으로 몇 달 간제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경상 환자의 경우까지 무조건 향후 치료비를 주다 보니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용이 결국은 가입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제는 중상 환자라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향후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마약 약물 운전까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료 할증이나 보상금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중대한 위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라면 아무 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승자에게도 보상금의 일정 부분 기존 음주운전 동승자와 동일하게 최대 40%를 감액하는 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 실수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오래 했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의 보험에만 가입돼 있어서 4명의 무사고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부모님 차를 주로 몰았거나 혹은 배우자 차를 함께 쓰면서도 보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내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이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험료가 더 비싸졌죠. 앞으로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차량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 시 일부 기간을 무사고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운전을 잘해도 기록에 남지 않아서 억울했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이런 자동차세 할인 제도나 보험 제도 개선을 챙기면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자동차세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몇십만 원이고 보험료 역시 꽤 큰 지출임을 감안하면 쏠쏠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인받아서 최대 몇만 원 아낀다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축이든 투자든 집안 살림이든 꾸준히 절약하고 모으면 그게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 되겠죠. 게다가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결국 대다수 성실한 운전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방향 자체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요약해보자면 첫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3월, 6월, 9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둘째, 자동차 보험 제도는 부담 완화 부정 수급, 방지 안전운전 장려 세 박자를 고루 갖춘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니 운전자라면 꼭 체크하자. 셋째, 가족 차를 꾸준히 운전만 했더라도 본인 명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길이 열리니 젊은 분들이나 배우자, 차량을 몰아온 분들은 놓치지 말자. 넷째,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나쁜 것이지만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마약 운전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 측면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정보들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더 유용한데요. 막상 그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지나치면 크게 와닿지 않다가도 실제로 세금이나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들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알아둘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 지인 중에서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곧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그분들도 몰랐는데 도움이 된다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업데이트 온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